중3 미래엔 유과 본문 한 땀 한 땀 분석하면서 문법 실력을 한층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나서 The Cook이라고 하는 말이 뒤따라왔네요. 보통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나서 어떤 직업을 나타내거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를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관사 더와 함께. 이럴 때에는 그 지시하는 사람, 지칭하는 대상이 훨씬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인스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배우 이름을 얘기하고 나서 the actor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인 이 사람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로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한 번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점점 보러 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is known as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be known 하고 나서 여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as라고 하고요. 뭐뭐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to라고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고 또 be known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뭐뭐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명하다, famous의 뜻이 되죠. 다양한 전치사를 통해서 의미를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로 알려져 있냐면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네요. 당연히 여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에 한 명 할 때 여기는 당연히 복수여야죠.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어울리기 때문이죠. Of all time,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에 있는 가장 유명한 화가들 중에 한 명이다.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여기에 어를 한 번만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안 썼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는 한 번만 썼습니다. 발명가였고 과학자였고 심지어 음악가였습니다. Very few people. 이때 few를 우리 보통 few하고 구분을 할 때 few는 약간 있는, few는 거의 없는 이런 뜻으로 보통 긍정과 부정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few라고 하는 말이 few와 few의 공통점은 일단 셀 수 있는 countable noun 앞에 온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동일한데 이 few의 문자적인 의미는 not many, 즉 많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문법에서 배우는 거의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지 않다. 그렇게 뭐 대단히 많지는 않다라는 느낌이고 a few는 뭐 좀 있는, 약간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 very를 붙이게 되니까 많지 않은 것이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돼서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몇 명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However 같은 이 접속 부사는 문 뒤에 와도 상관없죠. 아주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 that 나왔네요.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이죠. 명사절인 이유는 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죠. 당연히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가 아주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적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know라고 하는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고 다빈치가 아주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과거 시제를 썼네요. 역시 이 사람은 죽고 없으니까 당연히 지나간 사건이라서 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런 과거 표현과 현재 표현이 막 섞여 있을 때 나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473년에 지나간 과거 얘기하고 있죠. 20-year-old 다빈치는 20살 다빈치는 자 여기에 20 이런 것들을 수량사라고 합니다. quantifier. 그러고 나서 year라고 하는 단위 명사가 나왔고 여기에 old라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이런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 중에서도 수나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당연히 수량 형용사가 나오려면 앞에 이런 단위 명사 같은 것들이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 측량 단위와 수량 형용사를 함께 쓸 때는 수량 형용사가 측량 단위 뒤쪽에 위치해서 앞에 있는 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0살 다빈치는 주어 일했습니다. as, 이때 as는 전치사 as이겠죠. 뭐뭐로서 신분을 얘기합니다. 요리사로서 일했습니다. 자, 여기에 요리사라고 할 때 cook이라고 써야지 여기에다 cook에다 er 붙이면 안 되죠. 쿠커는 조리기구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태리 플로렌스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여기 장소를 얘기할 때 좁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죠. 또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지방도 굉장히 넓은 곳이겠죠. 장소 중에서도 넓은 장소를 얘기할 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그 부엌을 맡았을 때, 부엌을 담당했을 때, 여기에 when은 당연히 접속사이겠고, 이 접속사 중에서도 when 이하 부분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이죠. 시간 부사절,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됩니다. 자, 여기 부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네요. 정관사 더는 특정하고 정해져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왜 부엌에다가 더를 붙였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the restaurant에 있는 그 부엌이겠죠. 구체적인 부엌. 그래서 더가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일할 때, 여기서 담당할 때 다빈치는 바꿨습니다. 메뉴를 다 바꿔버렸대요. 역시 메뉴 앞에 있는 더도 이 식당에 있는 구체적인 메뉴일 테니까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완전히 다 바꿔버렸답니다.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간단하지만 예술적인 요리들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like 할 때 이 like는 전치사 뭐뭐 같은 뭐뭐처럼 여기에 like를 대신해서 such as 같은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생선 요리가 있는데 이 생선에다가 몇몇 당근 조각들을 잘라서 함께 얹은 그런 생선 요리 이런 것 같이 아주 예술적인 요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어떤 요리들은 some dishes, 이 dish가 접시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요리란 뜻이죠. 어떤 요리들은 were even decorated. 여기 even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네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even이 부사로 쓰일 때는 뭐 심지어, 뭐뭐조차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는 뭐 오히려, 뭐 정말로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이 even이 비교급을 강조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비교급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가 even입니다. 이거 말고도 much라든지 a lot이라든지 still이라든지 far라든지 또는 way 같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even 얘기가 나온 김에 eve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even이 부사로 쓰이면 방금 같은 그런 뜻이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죠. 형용사로 쓰이면 평평한 또는 뭐 균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동일한 even score 하면 점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동일한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심지어 even number 하면 짝수의라는 뜻도 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even이 심지어 동사도 가능합니다. 타동사, 자동사 둘 다 되는데 뭘 평평하게 하다, 평평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도 된다. 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장식 되었습니다.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했겠죠? 이때 by 다음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이 다빈치이겠죠. 다빈치에 의해서 꽃을 가지고서 장식되었습니다.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고객들은 하지만 이 however는 여기와도 상관없죠. 고객들은 were unhappy,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자, 접속사 나오면 항상 접속사 이름을 말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접속사 바로 뒷자리, 여기는 부사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요 절 전체, 여기를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이 온전하죠? 주어 동사에다가 보호까지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because 이하는 주절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붙인 덧붙여진 덩어리, 부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 중에서도 종류를 말하자면 because니까 이유 부사절이겠죠. 이유 부사절 접속사는 because 말고도 as도 있고 since도 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말이 because이고 as는 약간 좀 격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They were 할 때 이때 they가 가리키는 명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문장의 뜻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they는 앞에 있는 customer이겠습니다. 이 고객들은 were used to, be used to 원형 표현이죠. be used to 이때 to는 참고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또는 동명사가 오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 뭐뭐에 익숙하다, 익숙해져 있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요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요리냐면 with big servings of meat. 여기 serving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왜 식당에 가면 왜 그 음식을 주문했을 때 우리에게 serve 해주는 사람 있죠?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기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 serving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음식의 1인분의 양을 뜻할 때 serv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손님들은 음식들 중에서도 큰 serving이 나오는, 즉 1인분 양이 좀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음식이 익숙해져 있었답니다. 여기 근데 그 1인분이 고기로 이루어진,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양 많이 주는 그런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참고로 여기 be used to 대신에 get used to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도 그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그 의미 차이를 좀 구분해 보자면 be used to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get used to는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하게 되는 그 과정, 어떤 변화의 모습이 살짝 포함되는 그런 의미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무리 없이 둘 다 바꿔서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결과 as a result 다빈치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네요. 쫓겨나겠죠.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나 봅니다. 몇 년 뒤에 다빈치는 opened a restaurant, 식당을 직접 열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open이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죠. 근데 open이 자동사로 쓰기도 하죠. 열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으면 자동사. 그리고 open은 열려 있는 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자식이 자신만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자기 친구 산드로와 함께. 뭐 특별한 의미 없죠. He wanted to create a place. 장소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want라는 타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 이 부정사의 용법은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자, 이 where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첫 번째, 의문사 where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관계부사가 하나 떠올라야 되고, 세 번째 접속사 where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중에 where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where는 관계부사이겠죠. 관계사 안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포함되는데 그 관계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를 보면 되죠. 특히 where 같은 관계부사 앞에는 장소와 관련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 where는 해석이 특별히 되지는 않지만 이 장소와 관련되는 선행사와 함께 결합되어서 연결하면서 부사로 같이 쓰이는 관계부사입니다. where. 그 곳에서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try는 그 시도하다라는 뜻과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어떤 뜻인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도하다,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혁신적인 이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시험 삼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내용입니다.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여기 put에다가 up을 붙였네요. 이때 up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이겠죠. 동사에다가 부사가 결합된, 그냥 put이라고 하면 내놓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put up 하면 뭔가 세워서 내놓는 그런 느낌이죠. 아름답게 그림 그려진 간판을 걸었고요. and 등기 접속사 만들었고 아주 독특하게도 쓰여진 그런 메뉴를 또 만들었네요. 여기 동사 1번과 동사 2번을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이때 painted는 동사가 아니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pp입니다. 이 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려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담아서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뉴도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겠죠. 그래서 writing이 아니라 written 메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beautifully 같은 부사는 당연히 다른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그려진, 그러면 이때는 painted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꾸며주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uniquely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written이라고 하는 또 과거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중이네요. 다빈치는 믿었습니다. 때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람들이 곧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여기 would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이 would는 will입니다. will의 과거형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게 왜 will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빈치가 믿었대요. 믿었던 시점은 과거죠. 자, 그 믿었던 시점을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월 1일 날 믿었는데 뭐라고 믿었냐면 한 2월 1일쯤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아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빈치가 믿었던 그 1월 1일 시점에서 보면 그 2월 1일이라는 시점이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믿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미래,
그래서 이때 will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되겠죠. 지나간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간 거죠.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참 다양한데 뭐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또 어떤 그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감상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기가 만든 아주 창의적인 이 요리를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답니다. 불행하게도 that never happened. 그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13번 문장에서 나왔던 요 that과 14번 문장에서 나왔던 요 that이 서로 다른 that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첫 번째 요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이 접속사 that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이 that이 다른 단어랑 결합돼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so that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that은 그것, 그런 일이니까 대명사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시 대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것,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가리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니까 바로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음식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480년대 초반에 다빈치는 시작을 했네요. begin이라는 동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begin 다음에는 wor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죠. 루도비코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또 밀라노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빠뜨렸는데 여기 cooking이라고 하는 ing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보통 학생들이 ing 나오면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흔히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요거 구분하는 걸로 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방금 여기는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렇죠. 그냥 명사입니다. 이 동명사 중에 일부가 또 명사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예 그냥 명사화 되어버린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뭐 meeting, recording, 뭐 painting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명사화된 단어. 그래서 부를 때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명사라고 불러야지 동명사가 아니죠. 동명사와 명사의 의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동명사를 만약에 쿠킹으로 했다면 요리하기 또는 요리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쓴 거고 명사는 그냥 요리이죠. 당연히 뜻이 다른 겁니다. 동명사에는 동사의 느낌이 약간 들어있는 거고 명사는 그냥 명사일 뿐인 겁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말이 또 나오니까 나올 때 다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많은 다른 역할들을 be given이니까 수동태. 그러면 준 게 아니라 준 거에 반대 받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he가 가리키는 것은 이 루도비코입니까? 아니면 다빈치입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정확히 의미를 해석해 주겠죠. 당연히 다빈치이겠죠. 루도비코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일하다 보니까 이 다빈치가 루도비코한테서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받았나 봅니다. 그 역할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뮤지션도 있었고 페인터도 있었고 엔지니어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such as를 대신해서 like로 바꿔줄 수 있겠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이 such as와 like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such as는 앞에 있었던 그 different role 안에 이 뮤지션, 페인터, 엔지니어 같은 것들이 포함된 때 하는 얘기고 like 다음에 A, B, C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이 꼭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like라는 말 자체가 뭐뭐와 같은이니까 꼭 이것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면 such as는 요거를 다 포함하는 그런 역할들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 차이까지를 구분하면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such as를 like와 바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부엌을 담당하도록 was put. 역시 수동태로 쓰여졌네요. 그러면 put은 뭐 놓다, 두다 있는 게 was put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놓여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역할들도 맡았고 또 부엌을 담당하는 역할로도 맡게 되었습니다. 쭉 던져짐을 당한 거죠. in charge of는 뭐를 책임지다, 당당하다 이고. 그러면 그 표현 중에 teacher 하고 나서 in charge 라고 하게 되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즉 담임 선생님을 보통 teacher in charg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He was happy 할 때 he는 역시 다빈치겠죠? 다빈치는 happy 했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상관없죠?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사가 또 붙어 있네요. 왜 행복했냐면 to be given another chance,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기뻤다라고 하네요. 원래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자기만의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다가 쫓겨났죠? 그런데 다시 이 새로운 또 다른 기회를 얻어서 기뻤습니다. 자, 부정사의 용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고 해피한 감정 형용사 바로 뒤쪽에 있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문장에서 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부정사는 어차피 주운 동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올 수 있죠. to pursue, 추구한다라고 하고 자기 열정을 추구하네요. 근데 앞에 있는 chance라고 하는 명사랑 결합돼서 자기의 열정을 추구하는 기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은 당연히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부정사 부분을 해석했을 때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형용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이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앞에 있는 요 명사랑 뒤에 있는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연결될 때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술 관계를 가지고 주어 동사 관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목적어가 이 동사, 부정사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외에 기타 잡다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찬스 자체가 pursue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술 관계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또 목적어 관계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일종의 동격 관계로 보거나 아니면 부사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는데 뭐 너무 자세히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to be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기 열정을 추구할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얻어서 참 좋았답니다. 그 열정이 뭐에 대한 열정이냐면 for cooking, 역시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cooking은 요리라는 명사로 보면 되겠죠. 다빈치는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stop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도 가능하고 타동사도 가능한데 방금 여기는 뒤에 at이라는 전치사가 온 걸로 봐서 타동사는 아니죠. 자동사입니다. 그럼 멈추다인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멈추지 않았냐면 요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그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창의적인 요리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전치사 at의 의미를 굳이 살려주자면 요리하는 것에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걸로도 더 발전해서 나아갔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멈췄다면 stop at 빼고 cooking 이렇게 연결됐을 텐데 at이 있으니까 해석을 약간은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자, 여기 at 다음에 ing는 여기서는 동명사입니다. 요리가 아니라 요리하기, 요리하는 것. 또 뒤에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동명사가 확실히 맞죠. 창의적인 음식들 요리를 하는 것에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원했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 자, 여기에 more quickly는 quickly의 비교급을 쓴 거죠.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more quickly, more easily로 연결되는 건데 여기에 much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 아까도 했었던 비교급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even, far, a lot, still, way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부사였습니다. thus, 그래서 역시 접속 부사이죠.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라는 점. 자, 이 thus하고 뜻을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hence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는 therefore라는 부사도 있죠. 마음껏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순접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A의 내용이 다음에 B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뭐 특별히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런 걸 순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반대 반전이 한번 일어나는 거는 역접이라고 하겠죠. However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He invented new machine. 새로운 기계들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자기 주방에 쓸. He created machine. 기계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계냐면 자, 이 대세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답이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 시험 문제에서 접속사입니까? 아니면 관계대명사입니까? 요거 구분하는 것이 학생들이 그렇게 헷갈린다고 합니다. 자, 이
that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계대명사라면 이 that을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이 뭔가 비어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보통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확실하죠. 그렇지 않고 접속사로 쓰였으면 온전한 주어 동사가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도 설명을 하실 때 이 that 뒤에가 온전하면 접속사이고 뭐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that 다음에 could crush라고 하는 동사 덩어리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that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붙여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이죠. 위치로 바꿔주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입니다. crush는 으깨다 라는 뜻이죠. vegetable을 으깰 수 있는 그리고 pull spaghetti 스파게티 면을 뽑을 수 있는 could crush, could pull 이 and가 연결해주고 있네요. 이런 기계들을 만들었다입니다. 이 관계 대명사 중에 계속적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콤마 찍혀 있지 않죠.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이 머신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의 정확한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으깨고 스파게티면을 뽑을 수 있는 기계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죠. 그는 심지어 부사 아까 나왔던 그 부사이죠. 심지어 또 어떤 장치도 만들었네요. 어떤 장치냐면 that 하면서 역시 관계대명사 구조 또 나왔습니다. scare frog 여기까지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온전히 이루어졌죠. 개구리들을 scare, 겁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겁을 주는데 어떻게 겁을 주냐면 away 하게끔 away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이 away 부사는 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리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물탱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또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Surely 확실히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아주 혁신적이었고 여기서 they는 사람이 아니죠. 아까 다빈치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다양한 기계들, 장치들 그것들은 아주 혁신적이었고 but 접속사 근데 이 but이라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콤마까지 찍혀 있으니까 그냥 아예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most of them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자, 이 most of them 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민할 필요 없죠. 이 them이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왜 이 most of 말고도 some of, half of, all of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죠. 그럴 때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단수이면 단수가 되는 것이고 복수이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ost of my money 라고 할 때는 단수가 되겠죠. most of the students 라고 하게 되면 복수가 되겠죠. 여기는 them이라는 복수형이 쓰였으니까 당연히 복수. 그래서 여기 비동사도 복수 동사로 나왔습니다.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were too big, 너무 컸습니다. 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to use, 사용하기에. 여기에 그 유명한 to 구문이 나오네요. to 일 때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또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요 to 구문을 바꾸면 so that can't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to 구문을 so that can't로 한번 바꿔볼 텐데 주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most of them 이 them은 아까 얘기했던 devices입니다. were 자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이 왔고 too big 일단 too difficult는 빼고 too big이라고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면 so big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그리고 that 접속사 붙였고 자 이제 can't 이용해야 될 텐데 주어가 등장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누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이 기계 장치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 주어는 people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 people이라고 하지 않아도 아니면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빈치니까 다빈치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people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eople 주어 나왔고 그리고 can't 하고 나서 use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목적어까지 붙여야죠. them 하고 하면 완벽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였죠. 그러면 여기도 can't가 아니라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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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n't,
라고까지 해주면 너무너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건데요. 접속사 that이 들어갔으면 that 앞에도 온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that 뒤에도 온전한 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앞에를 봤더니 most of them were so big. 주어 동사 보어까지 다 들어있죠. 반면 또 그 뒷부분 people couldn't use까지만 쓰게 되면 목적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them이라는 목적어까지, 여기서 말하는 them도 역시 그 기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1495년도에 스포자는 ask 요청했습니다. 다빈치한테. 여기 다빈치가 목적어이고 to make가 목적 보어네요. 뭐뭐 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이때 부정사는 보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 뭘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grand painting을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이때 painting ing 동명사 아니죠?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입니다. 아주 위대한 큰 웅장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 지워졌는데 콤마가 살짝 들어있죠. 그럼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끊어서 해석하면 되죠. 자, 큰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그림은 and it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것은 was based on the Last Supper of Jesus.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였었고요. 끊고, 이런 삽입 구문처럼 해석된 거는 그냥 중간에 쉬어가듯이 한번 살짝 삽입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냐면 on the wall of the church in Milan.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그 벽이었네요. 자, 그러면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 자, 처음 등장한 불특정한 교회이니까 여긴 어를 붙였고,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벽이니까 이 벽은 하나밖에 없는 구체적인 벽이겠죠. 그 교회의 벽.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다빈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take on 했습니다. 어떤 일을 떠맡았다, 착수했다, 맡았다.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요. because 접속사는 부사절이겠죠. 부사절 중에서도 EU입니다. 그래서 이 because의 이름은 EU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하면 완벽하죠.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여기 he는 당연히 다빈치이겠죠. 다빈치가 항상 관심이 있었답니다.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had pp를 쓰고 있네요. 자, had pp 한번 잠깐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오해가 좀 많은 부분이라. 자, 여기가 현재 시제라고 합시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과거 시제이겠죠.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칭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과거의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일어났던 요 사건부터 그 다음에 일어났던 다음 사건, 과거까지 여기를 지칭하는 것이 과거 완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이 과거, 그냥 단순한 시간적으로 빠르다라는 이 느낌을 표현할 때는 과거 완료보다는 대과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과거든 과거 완료든 결국 had pp라고 하는 형태가 쓰는 거는 동일한데 용어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는 had pp를 썼고 여기서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대과거겠죠. 왜냐? 자, 여기 이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빈치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던 게 이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가 음식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다. 옛날부터 지금 이 떠맡을 때까지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겠죠. 과거와 과거 완료, 그리고 대과거, 현재 완료. 이 영어에서는 시간 표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다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다빈치는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A lot of time 할 때 이 a lot of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죠. 당연히 much 같은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end 다음에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노력이 나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ing가 나오는데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관용 표현에 항상 나오는 거죠. 보통 여기에 in 같은 전치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어서 동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요리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답니다. 뭘 요리하냐면 all kinds of food, 모든 다양한 음식들을 요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그림 그리라고 맡겨놨더니 그림을 안 그리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 food은 셀 수 없는 명사고 그래서 s를 안 붙였죠. 자, 그리고 부정사가 나왔네요. 결정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 뭐 하기 위해 뭘 결정하냐면 what to put. 어이구, 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자, 근데 친절하게도 의문사랑 투부정사가 결합된 이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이때 쓰인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decide라는 준동사, 일종의 동사라고 보죠.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듯이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보고 넘어갑시다. What? 자, 이때 to put on the table. 테이블에다가 뭘 놓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놓을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다빈치겠죠? 그럼 앞에 he라고 하는 주어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what he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 put 하고 뒤에 슐라슐라 이렇게 바꾸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그 테이블에다가 어떤 테이블이냐면 자기 그림, 그 그림 속에 있는 테이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어떤 음식을 놓을지, 무엇을 놓을지를 결정하려고 하기 위해 이런저런 다양한 음식들을 요리하느라 시간을 참 많이 썼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has wasted, 시간을 낭비했네요. 현재 완료. 자, 근데 여기에 현재 완료를 쓴 것이 지금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기에 따옴표해서 큰 따옴표로 직접 화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말한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빈치가 과거부터 쭉 일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그 시점, 그때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오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부엌에서 1년 이상 동안 낭비하고 있다라고 고자질하고 있네요. That's the reason why.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the reason why 관계부사이죠. 이 앞에 있는 the reason이 선행사입니다. 참고로 이때 선행사 the reason 생략할 수 있죠. 또 관계부사 why도 생략할 수 있죠. 물론 동시에 생략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관계부사 중에 the way, how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the way와 how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되죠. 근데 the reason why는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the reason이나 또는 why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the reason만 쓰거나 why만 쓰거나.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가끔 헷갈리는 표현 중에 that's why라는 표현과 that's because를 헷갈려 하는데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 that's why 뒤에는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that's why인지 that's because인지는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 다빈치가 hasn't finished painting yet. 그 그림을 아직 마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요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느라고 아직까지 그 그림을 마치지 못한 이유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that, 우리 아까 했던 그 that이죠. 그것이라고 해석되니까 이거는 지시 대명사이겠습니다. 접속사 아니고 지시 대명사입니다. 라고 complain the people,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여기 동사가 나왔고 주어가 나왔고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죠.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따옴표하는 요 표현이 문두로 나오게 되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도치 안 시켜도 됩니다. The people complained 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이 스포자에게 고발을 했고 불평을 했답니다. 자, 여기 people 앞에 더가 붙어 있는 이유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구체적인 사람들이라서 더가 붙었겠죠. 자, 그리고 church 앞에 더가 붙은 것도 역시 이 일을 맡긴 그 교회이니까 구체적인 교회겠죠. 정관사 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정관사 더는 함부로 쓰지 않는다. 꼭 썼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although 비록 접속사 중에서 이 although 이하를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중에서도 문법용어로는 양보라고 부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걸 양보라고 합니다. 문법용어로 although 대신에 though라고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even though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다빈치가 절대로 결코 훌륭한 요리사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 이제 주절이 등장하네요. 그는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하나 확인하고 하죠. he는 당연히 다빈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문법에 따르면 이 다빈치라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he라는 대명사가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주로 앞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 먼저 앞설 행, 걸어갈 행,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단어니까 이걸 이제 명사인데 문법용어로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뒤쪽에 있으면 반대 개념이라서 후행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방금 이 문장에서 이 다빈치 자리에 he를 쓰고 이 he 자리에 다빈치를 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써도 어차피 한 문장 속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 he가 다빈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사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다빈치는 보여줬습니다. 큰 관심을 보여줬네요. in cooking, 요리에 대한 관심. 역시 명사. throughout his life. throughout 다음에 보통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장소가 나오기도 하는데 장소가 나왔다면 그 장소 곳곳에 라는 뜻이고 시간이 나왔으면 시간 내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비슷한 뜻이죠. 자기 삶, 여기서는 시간이네요. 인생 내내 요리에 대한 관심을 상당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나간 얘기라서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네요. He was not only but also.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관 접속사가 등장해줬네요.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은 A일 뿐만 아니라 B도 라고 아주 그냥 쉽게 구분하고 해석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또 내용의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봤을 때 A와 B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A보다는 B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건 겁니다. B가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얘기죠. 만약에 페인터라고 하는 걸 더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은 전체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사로서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reative cook을 이 B 자리, 뒷자리에 넣은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리가 또 바뀌었겠죠. as well as라고 하는 상관 접속사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A와 B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것들은 한번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 Now that you know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이때 secret은 형용사입니다. 뒤에 있는 pass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비밀 패션, 비밀스러운 열정.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모두 알았으니까 끊고 You will never look at the Last Supper.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는 제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이름이죠.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절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The same. 같은 식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32번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 접속사 찾았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한번 있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은 now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찾았을 겁니다. 그냥 that이 아니라 now that 입니다. 여기에 now that 이 합쳐진 접속사인데 가끔 이 구어체 같은 데서는 이 that을 생략하고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now that은 부사절 접속사에 속합니다.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종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now that은 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since, as, because 이런 거와 함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여기 you know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여기 부분이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당신도 이제 이 모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The same way라고 하는 요 말만 보면 명사구처럼 보이죠. 덩어리 명사구, 명사 덩어리. 그런데 모양은 명사구인데 실질적인 기능은 부사구처럼 기능하고 있죠.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 met him this morning 라고 할 때 그 this morning도 모양은 명사구인데 실질적인 기능은 부사구처럼 쓰이고 있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다른 전치사를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명사구 자체가 하나의 부사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다빈치 얘기와 함께 굉장히 다양한 문법들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많은 문법들이 소개돼서 여러분들 다 소화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단원의 핵심 문법을 차근차근 복습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